안녕하세요. 한영대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정신만호 역사 책을 가져왔는데요. 명서와 함께 읽어볼까요? 목차로는 첫 번째 원시시대, 두 번째 중세, 르네상스, 세 번째 17, 18세기, 네 번째 19, 20세기, 다섯 번째 현대시대, 여섯 번째 우리나라 정신반호의 발달로 준비했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고고. 원시시대에는 질병이 외부로부터 온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도덕 규범을 어긴 죄인들이 저주받거나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치료는 굿, 주문, 부적, 귀신 쫓기 등 마술적, 종교적 의식을 했습니다. 고대시대 이집트의 파피루스는 정신질환이 사악한 영혼에 의해 발생했다고 생각했고, 노인성, 쾌행, 알코올 중독, 우울증, 히스테리에 대해 기술했습니다. 이모텝은 신부의사, 인간의 죄와 질병 치료를 동시에 해결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히포크라테스는 직접 정신질환을 관찰해 객관적으로 기술했고, 최초로 이상 행동에 관한 신체의학적 또는 생물학적 이론을 발전했습니다. 정신적 질환의 분류는 광증, 조증, 우울증으로 분류했고, 인간 기질의 사체액설 주장을 했는데, 혈액, 타액, 황담즙, 흑담즙은 불균형 상태에서 질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플라톤은 신체와 정신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했고, 건강이란 정신과 육체의 조화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플라톤은 정신건강 개념의 선구자이자 이원론에 의해 정신질환은 합리적 정신의 상실이거나 신에 의한 신성한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셀리우스는 디리 메디시나라는 최초의 의학 교과서를 썼고, 치료 방법은 음악, 독서, 운동, 매달린 그물 침대 타기, 폭포 소리를 권장했습니다. 갈레는 사체액설을 체계화시켜 정신과 신체에 대한 이론을 종합하였고, 신경해부학의 권위자로 해부를 통해 뇌를 지능 감정, 기억의 중심부로 분류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고대시대 중국은 경험관찰과 음양오행을 근거로 정신질환을 분류했습니다. 인간의 정신과 신체 사이의 상호관계 이해를 바탕으로 전인적 접근을 했고, 정신질환이 내장의 병과 관계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압, 침술, 약초 처방 등으로 치료했습니다. 옆에 그림은 중국에서 정신질환을 분류한 음양오행입니다. 중세, 르네상스 배경은 로마 멸망 이후 정신의학에 쇠퇴되어 의료기술이 의사가 아닌 성직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중세, 르네상스 시대 과학은 종교를 구실로 한 미신에 의해 침체되었고, 정신질환에 대한 원시 개념 다시 성행되었습니다. 치료는 환자를 연기에 그을림, 족쇄에 매질, 굶김으로써 마귀를 쫓아낸다고 믿었습니다. 옆에 그림 보시면 중세, 르네상스에 쓰이던 족쇄인데요. 엄청 무섭게 생겼죠? 저 족쇄로 환자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를 마녀로 보아 마녀 사냥을 시행했습니다. 정신병원은 스페인 발렌시아에 최초의 정신병원 설립되었고, 알시스의 루퍼의 뇌전증 환자를 위한 격리병원이 설립되었습니다. 베들렘 요양원은 런던 베틀레헴의 성마리아 수도원이고, 단지 수용되었을 뿐 인간적 대우나 치료는 받지 못하고 환자들을 구속하고 격리했다고 합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바로 베들렘 요양원입니다. 엄청 으리으리하게 생겼습니다. 정신의학자로는 파파셀수스가 있는데요. 파키셀수스는 귀신학반대 자연의 원인으로 정신질환 생겼다 생각했고, 인간이 우주의 촉소물, 환경 안에서 생물학적, 사회적인 인간관계 예언을 했습니다. 신체 자력 주장으로 최면술의 시초로 했습니다. 베살리우스는 신경학, 정신학, 두 개 고락에 대한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웨이어는 체계적으로 귀신을 반박하여 최초로 귀신화에서 심리학을 분리했습니다. 정신과 환자의 인도적,
의학적 치료 강조를 하였고 치료 관계의 중요성 인식인 친절, 신중한 관찰, 자애로운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웨어어는 근대 정신의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 18세기 배경은 부자 정신질환자에서 개인 주차에 딸린 민간 정신병원에서 치료했고 빈민 정신질환자에서 재판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병원에 구금되었습니다. 치료는 기계적 속박, 하자를 사용하였고 수갑, 부속 의복, 안락의자로 치료했습니다. 옆에 사진을 보시면 안락의자 트랭컬라이징 체어입니다. 의자에 묶어두고 머리를 상자 안에 집어넣어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고 자극도 없어져 환자의 뇌의 혈류의 흐름을 제한함으로써 활동과 자극 과정이 제한받게 되면 안정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치료의 기본적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무시무시한 치료 같아요. 18세기 말에는 프랑스 혁명과 계몽 철학의 영향으로 정신의학은 정신질환에 대한 종교적 영향과 전통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이성적 믿음으로 대처되었습니다. 정신병원 입원 환자들의 환경이 대중의 관심받아 인도주의적인 도덕적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신의학자 윌리엄 투크는 요크 요양원 설립하였고 과학적 치료, 철제 수갑 사용을 안 하고 오락, 종교, 다과회도 치료의 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간적 처우의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필립 피넬은 정신질환자들의 족쇄 제거를 명령하고 병실 개방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최초로 인도주의 입장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를 했습니다. 도로시아는 환자에 대한 대우와 지저분한 환경 개선에 앞장서서 지역사회 여론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19, 20세기 배경은 전반적 과학의 발달과 함께 모든 질병의 연구에 있어 임상적 및 병리학적 방법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의학자 에밀 크레펠리는 정신질환의 원인, 발병 기전, 병리, 임상증상, 경과민, 예후별로 기술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격 형성의 발달과 이해를 위한 기초적인 이론과 정신분석 요법을 연구하여 체계화했습니다. 또한 무의식, 자유현상법, 꿈 분석으로 정신분석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블로일러는 조현병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설리반은 인간관계 중요성 강조와 대인관계, 이론학과를 만들었습니다. 페플라우는 정신간호사의 위치를 명백히 밝히고 설리반과 메이의 이론, 자신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전반적인 간호, 실무와 정신건강 간호에 적용할 수 있는 인간관계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아돌프 마이어는 정신생물학의 창시자이고 정신위생운동의 과학적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린다 리처드는 최초로 교육을 받은 미국의 정신간호사입니다. 벤자민 러시는 미국 정신의학의 아버지입니다. 드디어 현대시대로 넘어왔습니다.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초과학과 의학의 진보를 하였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 감소를 했습니다. 환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와 지역사회에서 재활치료 마련을 했습니다. 옆에 사진을 보시면 우리나라 간호사입니다. 오투 레비는 말초신경의 신경세포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화학물질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신경세포들 간의 화학 전달에 대한 기초 확립을 했습니다. 신체적 치료에는 이슐린 혼수요법, 레트라졸 혼수요법, 정신수술, 전기경련요법, 화학요법이 있는데요. 옆에 사진을 보시면 1930년대 이슐린 혼수요법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켈의 주장에 의하면 이슐린으로 저혈당을 유발하여 이슐린 혼수에 빠뜨린 결과 80%가 정신병이 나아졌다고 하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환자를 혼수 상태나 계속 재우는 것은 위험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행히 정신과 의사들은 진정제를 이용해 환자를 계속 재워두는 데는 능숙했기에 힘들지도 위험하지도 않았답니다. 화학치료로는 리듐 솔트 기분 안정제, 클로르프로마진 항정신병 약물, 벤조다이에저핀 항불안제, 레서핀 조현병 치료제, 이미프라민 항우울제를 사용했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을 설명해드린다면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하면 과도한 도파민의 작용을 억제시켜 양성 증상의 효과를 나타내며 세로토닌 수용체를 차단하는 경우에는 도파민 부족 부위에서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켜 음성 증상에도 효과를 나타나서 주로 조현병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심리학적 치료에는 치료적 공동체, 학습 이론 적용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정신간호의 발달입니다. 옆에 사진은 총독부 의원 사진인데요. 여기서 정신과 병동 신설하여 환자의 안전관리, 보호와 폐쇄 병동, 격리, 억제대를 사용했습니다. 1953년에는 항정신병약물 개발로 환자의 증상 완화, 탈원화를 하였고 정신간호 기능으로 보호 관리에서 신체간호, 환자 관장, 투약을 했습니다. 또한 옆에 사진을 보시면 1970년 대한간호학회 창립한 사진입니다. 1971년에는 정신간호학회 창립 복권을 했고 1995년 12월 31일 정신보건법 제정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보장되어 지역사회 정신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1999년에는 전국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사업을 시작했고 2004년에는 전문 간호사 제도 실시로 첫 정신 전문 간호사를 배출했습니다. 2016년에는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한영대 학생 여러분들, 정신간호 역사 지식이 쏙쏙 들어왔나요? 이렇게 정신간호 역사가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여기서 정신간호 역사 이야기는 끝!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굿바이.